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흥행에 실패한 조국 그랜드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처럼 돌고 있는 조적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적조란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를 줄임말이랍니다. 조국 씨는 대학 교수로 있을 때에도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트위터를 날리며 비판했습니다. 공감을 사는 것도 있었지만은 남의 가슴에 대놓고 화살을 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보니 과거에 트윗으로 쏘아댔던 화살들이 그대로 자신을 향하는 화살이 돼서 날아온다는 사실에 무언가 느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월 2일 자신이 요청해서 11시간 이상 진행된 대국민 해명성 기자간담회를 보면 전에 남에게 퍼부은 화살들이 지금은 자기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국 씨는 지난 2017년 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하자 어떤 얼빠진 기자들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범행 부인과 일방적 항변을 공손히 받아 적고 보도하는지 봐야 되겠다 하고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묻자 조국 씨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2017년 박근혜와 이번 사안은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박근혜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조국은 현 시점에서 장관 후보자라는 개인입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들은 몽땅 가짜 뉴스였다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쏟아져 나오는 조국의 의혹들은 관련 기록, 입증 자료, 증인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2011년 1월 10일에는 장관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남의 자잘한 구린내에 코박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여기에 시간을 쓰면서 제 인생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고 썼습니다. 이것은 최근 본인과 자기 집안 일가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9월 2일에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즉 조적적 그랜드쇼가 11시간 넘게 국회의사당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자기가 남들에게 쏘았던 화살 가운데 다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 맞기 쇼였지만 하나도 막아내지 못해서 흥행은 대실패였습니다. 9월 3일부터 일이 더 재미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조국 편인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방송에 출연해서 전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 조 후보자는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사실과 의혹을 구분지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조국 씨가 장관 임명 관련 현행법을 무시한 채 열었던 간담회가 검증 기회였다는 뜻입니다. 외국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9월 3일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청문회로 가름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날은 대통령이 외국에서 전자결제를 한다면 오는 6일, 귀국 후에 임명한다면 오는 9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지난 2일 있었던 기자간담회를 검증 기회로 보고 있는 청와대 측 발언은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조국 씨와 같이 검찰 수사 대상 피의자가 장관 지명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의혹이 해명된 것이 아니라 모르겠다, 몰랐다,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는 식으로 자기 변명만 하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장관을 하느냐고 비난의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조국 씨는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이 돼도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 장관 임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되면 수사를 안 받게 만들겠다는 뜻인지 장관에 임명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대담하고 두둑한 배짱이 놀랍습니다. 9월 3일 어제는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기자간담회를 반박하는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임명 관련 현행법을 무시하면서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등 맹탕 청문회를 기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스스로 부적격자임을 인정했다. 점령군 행세를 하며 국회를 기습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을 더 화나게 하지 말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아집을 그만 부리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평생 반칙과 특권으로 살던 조 후보자는 청문회조차 같은 식으로 열었다. 만신창이가 됐지만 끝까지 가보겠다는 조 후보자를 국민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과 관련해서 조 후보자는 딸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하는가 하면 어느 대목에서는 한국어를 못해서 국어시험에 양을 받았다고 한 점을 아프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겠느냐? 자세히 살펴보면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모두 국민을 속이는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문제 등 모든 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의혹과 이해할 수 없는 특혜, 비리 등은 모두 조국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식의 답변이었다면서 그의 기본적 인격에 대한 강한 의구심만 증폭시킨 결과를 낳았습니다. 화려하게 열렸던 조국의 그랜드쇼는 흥행에 실패한 일장춘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할까요? 두고 볼 일이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뒤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누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지 매우 두렵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